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여러분께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절 5년 6개월을 보내고 지금 대구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이 탄핵을 당하거나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시간보다 지금이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칼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 고통, 그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가 지도자로 있다가 감옥에 갔던 그야말로 땅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통, 그걸 견디고 지금 세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건 박 대통령이 겪었던 그 고통과 시련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창중이가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탄핵과 구속과 이번 그 과정에서는, 네? 이걸 내가 견뎌내고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살아나가리라,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 내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수모를 겪던 간에 이걸 뚫고 나가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목표가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소련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소설가, 그 솔제니친의 그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그 소설을 보면, 네? 수용소 안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겠다, 어떤 생활을 하겠다라고 목표가 있는 사람, 즉 목표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해서 부지하더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오래전에 읽은 대목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와요.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그 솔제니치인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에 나오는 대목.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읽었을지도 모른다. 읽었을 거로 봐요. 근데 그걸 좀 겪고 나온 이 마당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평온한 시간이 사실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망망한 세월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정말 망망한 세월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3년간의 죽음과 같은 집거를 마치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망망해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더라고요. 나는 박 대통령이 지금 그럴 것이다. 네? 모든 것을 제로 세팅해야 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아무리 강골이지만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불안 속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럴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건의하고 싶어요. 응?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박근혜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놀라운 숫자의 이른바 정치적 지지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상에서 사라지실 때까지 박근혜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절대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엄청난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한 인간이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떤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간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는 감시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 감시자.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주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박근혜 암이었다는 것을 잘 인식하셔야 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중시는 유행함뿐만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중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 감옥 밖에서 피눈물을 함께
흘렸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용하다. 네? 다 유용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제2의 유영아, 제3의 유영아, 제4의 유영아를 상대로 박근혜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책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두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대원칙은 뭐냐? 박근혜는 박근혜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박근혜는 박근혜일 때 가장 대중적 파워가 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라는 의미는 뭐냐? 박근혜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건 원칙과 상식인 거예요. 네? 원칙과 상식인 거예요. 그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라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이른바 브랜드였던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저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가짜 뉴스로 붕괴됨으로써 탄핵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리플레이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의 정치 지도자라는 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라져. 애정이 증오로 바뀝니다. 두 번째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숙명적으로 지켜야 될 대원칙이 뭐냐? 바로 윤석열과의 관계야. 윤석열과의 관계입니다. 윤석열과의 화해 여부 문제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의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티끌만큼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회절이 돼, 회절. 그 예가 있어요. 이른바 박정희 군사 혁명으로 쫓겨난 윤무선 대통령이 그 오랜 시간 18년 동안 반박정희 투사의 상징이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근데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전두환 정권을 인정해버렸어. 그래서 윤무선 대통령은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국민의 기억 속에서 윤무선 대통령은 그 18년 동안 받았던 모든 그 국민들로부터의 존경심을 일거에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무선 대통령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YSDJ만 국민의 기억 속에서 민주화 투사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무선 대통령이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축출된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에 2번씩이나 나왔어. 그 이후에.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윤무선 대통령이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집권도 가능하다는 걸 윤무선 대통령의 경우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윤무선 대통령의 또 다른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21일, 내일이죠, 초청장을 보낸다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원칙과 명분과 기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 소위 말하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 그 참석 문제는 정말로 길게 보고 결정할 문제다. 이건 박근혜 고유의 원칙과 상식에 관한 문제다. 참석을 한다 해도 박근혜 고유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두 기준에 맞아야 할 것이며,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 그걸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때 윤보선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 참석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5월 10일 취임식 참석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 박근혜 아미의 문제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네? 박근혜 대통령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불의와 부조리와 자가당착과 패러닥스에도 굴복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력, 이건 박근혜 방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식대로 나가야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박근혜의 맛이 있는 거다. 그건 뭐냐? 원칙과 상식이다. 강하고 담대하자. 이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